오늘 이 시간에 교통사고 대처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보행자 사고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사례냐면 무단횡단 보행자가 불쑥. 요거 화면으로 일단 사례부터 보시죠. 차량의 흐름대로 주행 중이던 차량. 그런데 그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불쑥 뛰어나와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힙니다. 또 다른 사고 영상. 유턴 차량이 지나가고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옆 차량 사이로 한 보행자가 뛰쳐나오더니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운전자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이제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네. 너무 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갑자기 너무 안 튀어나오셔서. 보여서 저런 거를 어떻게 따져야 돼요? 두 분은 몇 대 몇으로 생각하세요? 보행자가 더 크지 않을까? 90, 90? 운전자 10. 그럼 10이 내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근데 사람이 다쳤으면 도의적으로 네, 그죠. 운전자가 보행자 내가 우선.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행자 우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기사님들한테 범칙금을 부과시키거나 벌점 부과시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 범칙금이 부과됐고요. 진짜요? 네, 첫 번째 사고는 범칙금 부과됐고 두 번째 사고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중상이기 때문에 재판받으라고 검찰에까지 넘겨졌습니다. 둘 다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저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까 횡단보도에 운전을 안 해야 되나?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빨간불, 차는 저쪽 가고 있었는데 차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정차하고 있었고. 네. 요거 피하는 방법은 한 칸 가서 멈춰. 또 한 칸 가서 멈춰. 또 한 칸 좀 멈춰. 아까 그거는 자 여기 이쪽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에요. 나 녹색 시내 지나갑니다. 여기에 노란 차 있었죠? 노란 차 뒤에서 나왔죠? 여기 혹시 모르니까 가다가 멈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그래서 몇 대 몇이어야 오를까요, 김윤영 씨? 1대 100! 아니, 100대 빵! 네. 예. 1대 100. 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신나는 상황 아닌데 너무 신나요. 팽팽하게 돼요. 요 아까 두 번째 사고요. 네. 넘어지면서 부딪혀갖고 네. 14주 진단이 나오고 마비 큰일 증세까지 났어요. 왔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랬지만은 검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봐라. 그 당시 속도가 빠르느냐, 과속 아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 거리가 몇 미터냐, 가깝다. 네. 멈출 수 있느냐, 못 멈춘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경찰에서 형사입건을 시키거나 책임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정확히 보지 않고 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다들 기사님들이 보기에는 잘못 접다 말씀 주시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이고요. 횡단보도가 부근에 있고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고 결과치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아마 과실을 일부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확인된 것처럼 문제는 뭐한테 있느냐면 보행자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횡단하신 분들, 무단횡단한 분들 때문에 선량한 운전자분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이제 없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근데 무단횡단자 처벌 안 해요.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3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아니 범칙금은 20만 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좀 올렸으면 두 어떨까요? 분이 이제 일벌백계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을 올리는 게 그분들을 살리고 그렇죠. 하는 그렇지. 것이거든요. 안전을 맞아요. 위해서 그죠? 범칙금 끊으신 분들은 절대 위반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같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 부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이장성 계장께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장성 교수님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경찰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좌측 우측도 좀 잘 보겠지만 그래도 보행자 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이장성 계장님께서 보행자 사고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보행자들이 너무 차량들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를 볼 것이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면은 안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시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옆으로 가게 되면 2만 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횡단보도 보행자 자기네들만 가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불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정확하게 도로 나왔을 때는 법규를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이고 네. 두 번째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보도로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차도로 가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휴대폰을 보시면서 보행을 맞아요. 하죠. 너무 위험해. 이어폰 네. 꺼져야 돼, 이렇게 진짜. 가요. 앞이나 보고 들리지도 하시니까 않아. 안 네. 들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옆으로 차 사이로 휴대폰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다가 놀래가지고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잡아서 범칙금 끊으시라고. 그리고 야간에 옷을 좀 밝은 거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야간에. 특히 어르신들. 그렇죠. 야광으로. 어르신들이 검정색 옷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르신들이. 네. 그런 야간에 가시면 깜깜해서 도로에 안 보이십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시다가 갑자기 사고 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뭐가 좀 밝은 거, 지팡이도 밝은 거 해서 보행하셨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팡이도 밝은 걸 좀 하나 봐요. 예, 그 야광 있는 거 야광 지팡이. 야광 지팡이가 있고요. 그거 알아둬야겠다. 그 가족들 자녀들 분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야광 테이프라도 예, 붙여드리면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이게. 그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네.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지팡이 이번 야광 지팡이 아. 야광 조끼를 사드렸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야광도 그러니까. 있고 랜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네. 아, 그래요? 네, 아, 빛 들어오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사고는 이제 네. 한 번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닿지도 않았는데 다친 보행자. 이거 무슨 일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좁은 골목길을 주행 중이던 차량.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간 순간 가볍게 올린 경적에 보행자 놀란 듯 옆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차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다친 보행자. 과연 운전자 과실일까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저거 될까요? 어떡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차랑 부딪혀서 뭐 다쳐야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만큼 멀리 있는데 빵 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쓰러졌어요.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좀 어려운 사고네요. 어떤 분들은 저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아니, 할머니가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는 차가 거의 안 다니는 좁은 길이네요. 시골길.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시는지. 근데 또 뻥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네. 놀래서 넘어진 거. 저런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잘못이 있다 그러면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럴 네. 때 좀 더 기다리든가 할머니가 좀 클락션을 더 울리지 이렇게 옆으로 말고. 같이 때까지 네. 아니면 창문 열고 할머니 제가 먼저 지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로. 했더라면 맞아. 왜냐하면 이제 중앙선이 없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이제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네. 예전에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가라고 돼 있었지만 지금은 가운데로 가도 뭐라고 안 그래요.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왕이다. 그런 생각으로 좀 천천히 조심했더라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런 거 이제 원인 제공한 거죠. 비접촉 교통사고로 비접촉 보여지고요. 교통사고. 예. 사실은 자동차 잘못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할머니도 이제 잘못이, 그럼 할머니는 뭐가 잘못했어? 저럴 때는 누가 보호자가 같이 다니든가 네. 아니면은 차가 안 다닌 데서 산책을 하시든가 그랬더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할머니께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접촉이 안 됐는데도 그게 교통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한하네. 요즘에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 중에 이제 제법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요. 꼭 충격이 있어야만이 교통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네. 휴대폰을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커브길 같은 데 가면서 옆차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핸들 펴시다가 피하시면서 피하다가 나는 가로수를 교통사고. 들이받고 사고 난 경우가 제법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피해면서 사고 나신 분은 그 법규 위반하신 분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접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요. 네. 특히나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그 횡단보도 보행자 보험 위반 금방처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피하면서 넘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과실로 책임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사고를 알고 갔습니다. 네. 내 차는 흔적이 없어. 내가 사고 안 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피해 입었는데 또 그냥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뺑소니. 뺑소니예요. 어. 그러니까 종합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차로 인해서 누가 피해 입었고 그냥 현장을 떠나게 되면 네. 뺑소니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라고 기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년 전에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요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택시가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택시가 택시? 예, 택시. 여기 사람이 택시 잡으려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택시가 팍 택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피하다가 택시 피하다가 어머. 이분 택시 잡던 사람을요? 예, 택시 잡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인도에서 조금 내려와 계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랬을 일이 때 있어요? 요 차 운전자는 택시를 피하다가 이 택시를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 될 사건이었어요. 근데 피하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다. 그래서 요 운전자는 무죄 확정됐고요. 어머. 그리고 요 택시는 이렇게 사고 나는 걸 보고 그냥 갔어요. 어머. 여기는 사망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더라도 아까 이장선 계장 말씀하신 대로 그 차를 들어오는 차를 피하다가 다른 차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사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인도떡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꼭 부딪혀야만 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원인 제공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인 제공한 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다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실제 상황인 실제 거잖아요. 사고예요. 실제 상황. 예, 예, 예. 너무 무서운데 예. 사실 우리 사례 속의 할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저희가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뉴스 가끔 보면은 그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보험금 뭐 보상금 맞아. 노리고 일부러, 부딪혔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넘어지고 예. 이런 약간 사기성 그런 달려와서 사람도 막 있어요. 자동차 본네 위로 이렇게 몸을 던지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자가 또 이제 좀 어르신이거나 네. 또 이렇게 좀 순하게 생긴 그런 분일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맞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임산부를 가장해서 우리 영상 준비된 게 있나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나오네요. 네, 지금요. 예. 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툭 치는 거 네네네, 같죠? 봤어요. 이번에 또 몸이 일부러 다가가 이렇게. 어머! 예. 저 사고가 저 어떻게 피해 저거를?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너무 위험해 했답니다. 보인다.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고 이렇게 사고 당해서 지금 그러면 여성 운전자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너무 놀라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그게 여러 차례 있어서 경찰에 검거된 그런 실제 사고입니다. 실제 사고. 그렇군요. 그런가? 경찰에서도 네. 자동차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보험 사기. 경찰청 예. 특수본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추적을 좀 해서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경우에 또는 보험사에 신고됐을 경우에 네. 처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보험 접수를 시켜서 보험 접수.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게 뒤늦게 뺑소니가 되는 걸까요? 가라고 어떤 했는데. 걸까요? 그런 경우에도 네.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십시다 해서 네. 제 번호가 몇 번입니다. 찍어보세요. 그럼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다음에 헤어지는 괜찮은데요. 그냥 괜찮으세요? 네 갈게요. 그랬다 나중에 특히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이구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왜 그러세요? 그 어떤 차가 나 부딪히고 그냥 갔어. 뺑소니는 신고가 돼요 일단. 신고가. 그런 뺑소니 신고되면 고농을 치를 수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은 부딪히면 어린이들이 막 도망가요. 혼날까 봐, 예. 혼날까 봐. 그러니까 얘 이리 와라 하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 좀 얘기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가 도망가서 못 찾으면 네. 주변에 이 경찰 관서에 저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부모가 혹시 연락 오면은 제 연락처 이렇게 됐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나중에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찰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게 되면 불편하시니까 보험사 부르거나 각자 합의 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을 연락처를 드리고 받고 하는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험사를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보험사를 부르기도 꺼려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뺑소니가 두려워. 그랬을 경우에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을 이렇게 그 영상 녹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떠나셨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거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으신다 그러면은 향후에 상대방 쪽에서 이분이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요. 확실한 거 있어요. 보통 저 보험 사기범들은 경찰에 신고 못하게 해요. 이거 별것도 그래요? 아닌데 네. 그렇죠. 보험사 부른다. 뭐 이거 갖고 약값이나 좀 주세요. 파스나 붙이게. 그래서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얘기하거든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 얘기하는 것은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절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주더라도 혹시 나중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보험 접수해드려야 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좀 주세요. 됐어요. 근데 자 일단 좀 돈 드리는 건 드리는데요. 전화번호 주시면 드릴게요. 그러면은 에이씨 뭐 치사하게 그러면 20만 원 얘기해도 10만 원 내려가요. 네. 아니 그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5만 원 그러다가 에이씨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어디 가세요? 가지 마오 하면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또 보험 사기 수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절차대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야겠네요. 연락처를 그죠? 받아주는 게 연락처를 제일 받을 수 좋아요. 있게끔. 왜냐 그래 해야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안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럼 내 블랙박스에는 앞하고 뒷밖에 없어서 옆이 안 그렇지, 보이잖아요. 맞아. 그 CCTV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옆에 다른 차의 블랙박스 맞습니다. 확인하면은 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또는 일부러 부딪혔는데 이런 걸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락처를 확인해 놔야 나중에 그런 것이 증거가 확보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유.